말이 많은 건 표현력이 아니라 지능의 부족이다. 쇼펜하우어가 남긴 말이다. 처음 이 문장을 접하면 누구나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잠시 멈추거나 혹은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거나 우리 주변에는 말이 많은 사람이 있다. 회의 시간마다 긴 발언을 이어가는 사람, 대화 중에 끊임없이 끼어드는 사람, 전화를 끊지 못하는 사람, 카톡 메시지가 유난히 긴 사람, 그런 사람의 얼굴이 하나둘 떠오른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다.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친다. 그런데 나는 말이 많은 사람인가 아닌가? 나는 말을 아끼는 편인가 쏟아내는 편인가? 이 질문 앞에서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다.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는 일은 언제나 쉽지 않다. 특히 말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다. 우리는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 그때의 낯섦을 기억한다. 내가 알던 내 목소리가 아니다. 이상하게 높거나 생각보다 낮거나 어딘가 어색하다. 말도 마찬가지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말과 남이 듣는 나의 말은 다르다. 나는 적당히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좀 길다고 느낄 수 있다. 나는 필요한 말만 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또 시작이네 하고 속으로 생각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의 이 문장이 불편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남의 이야기 같다가도 어느 순간 내 이야기가 된다. 저 말이 많은 사람을 떠올리다가 문득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이 문장은 그런 힘이 있다. 말이 많다는 건 무엇일까? 단순히 말의 양이 많다는 뜻일까? 발화 시간이 길다는 뜻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말이 많다는 건 단순한 양의 문제가 아니다. 같은 이야기를 해도 어떤 사람의 말은 길게 느껴지지 않는다. 반면 어떤 사람의 말은 몇 마디만 해도 또 시작이네 싶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의도의 문제다. 필요의 문제다. 그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가 아닌가의 문제다. 필요 없는 말이 많을 때 우리는 그것을 말이 많다고 느낀다. 핵심 없이 맴도는 말,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말, 듣는 사람은 이미 알고 있는데 계속 설명하는 말,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이어지는 말, 그런 말들이 쌓일 때 우리는 피곤함을 느낀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한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이 많을까? 그런데 정작 말하는 사람은 모른다. 자신이 말이 많다는 것을, 자신의 말이 상대방을 피곤하게 한다는 것을. 오히려 나는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친절하게 말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오해가 없도록 자세히 말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어긋남이 생긴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의 간극. 그 간극을 말하는 사람은 잘 모른다. 쇼펜하우어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였다. 염세주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다. 세상을 어둡게 본 사람, 인간의 본성에 대해 맹정했던 사람. 그의 글에는 날카로움이 있다. 불편한 진실을 거침없이 말하는 스타일이었다. 이 문장도 그렇다. 듣기 좋은 말이 아니다. 하지만 어딘가 찔리는 구석이 있다. 그가 말한 지능의 부족은 무슨 뜻일까? IQ가 낮다는 뜻일까? 머리가 나쁘다는 뜻일까? 아마 그런 단순한 의미는 아닐 것이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지능은 조금 다른 의미일 수 있다. 생각을 정리하는 능력,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능력, 그런 종류의 지능을 말한 것일 수 있다. 생각해보자. 머릿속이 복잡한 사람은 말이 길어진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으면 말도 정리되지 않는다.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면 모든 것을 다 말하게 된다. 핵심이 뭔지 모르니까 주변을 맴돈다. 결론이 뭔지 모르니까 서론이 길어진다. 그래서 말이 많아진다. 말이 많은 건 할 말이 많아서가 아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반대로 생각이 명확한 사람은 말이 짧다.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안다. 무엇을 말하지 않아도 되는지 안다. 그래서 필요한 말만 한다. 군더더기가 없다. 듣는 사람은 편하다. 명쾌하다. 시원하다. 그런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다. 짧지만 강하다. 적지만 깊다. 우리는 말을 통해 생각을 전달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일 때가 많다. 말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한다. 말을 하면서 내가 뭘 말하고 싶은지 찾아간다. 그래서 말이 길어진다. 말하면서 생각하기 때문이다. 생각을 다 한 뒤에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하면서 생각을 만들어가기 때문이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우리는 완벽하게 생각을 정리한 뒤에 입을 여는 존재가 아니다. 대화는 실시간으로 흘러간다. 생각과 말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때로는 말이 생각을 앞서기도 한다. 입이 먼저 열리고 그 뒤를 생각이 따라가기도 한다.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다. 문제는 그 정도의 차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춘다.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갖는다. 그래서 말이 비교적 정돈되어 나온다. 어떤 사람은 그 멈춤이 없다. 생각나는 대로 바로 말한다. 정리 없이 쏟아낸다. 그래서 말이 흩어진다. 산만해진다. 길어진다. 이 차이가 쌓이면 인상이 된다. 저 사람은 말이 정리되어 있다는 인상. 저 사람은 뭔가 말이 많다는 인상. 한두 번의 대화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수많은 대화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인상이다. 그리고 그 인상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말이 많은 사람 옆에 있으면 피곤하다. 이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왜 피곤할까? 단순히 듣는 시간이 길어서일까? 그것만은 아니다. 좋은 강연은 2시간을 들어도 피곤하지 않다. 재미있는 이야기는 오래 들어도 지치지 않는. 하지만 말이 많은 사람의 이야기는 10분만 들어도 지친다. 왜 그럴까? 그건 우리 뇌가 쓸데없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말이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뇌는 바쁘게 일한다. 이 많은 말 중에 핵심이 뭘까?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이건 중요한 정보일까? 그냥 군더더기일까? 계속 필터링을 해야 한다. 정보를 걸러내야 한다. 그 작업이 피곤한 것이다. 정리된 말을 들을 때는 다르다. 핵심이 명확하다. 구조가 있다. 불필요한 게 없다. 그래서 뇌가 편하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걸러낼 필요가 없다. 그래서 2시간을 들어도 괜찮다. 오히려 에너지를 얻기도 한다. 말이 많은 건 상대방의 에너지를 소모시킨다. 상대방의 시간만 뺏는 게 아니다. 상대방의 뇌를 피곤하게 만든다. 그래서 말이 많은 사람과의 대화 후에는 지친다. 몸이 아니라 머리가 지친다. 뭔가 일을 한 것도 아닌데 피곤하다. 그게 말이 많은 사람이 남기는 것이다. 어쩌면 말이 많은 건 불안의 표현일 수 있다. 침묵이 두려운 것이다. 대화 중에 잠깐 정적이 흐르면 불안해진다.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은데 가만히 있으면 어색한데. 그래서 말을 채운다. 침묵을 메우려고 말을 쏟아낸다. 내용이 있어서가 아니다. 그냥 빈 공간이 불편해서다. 이런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뭔가를 틀어놓는다. TV를 켜놓거나 음악을 틀어놓거나 유튜브를 켜놓는다. 조용한 게 싫은 것이다. 고요함이 불편한 것이다. 그래서 소리로 채운다. 말도 마찬가지다. 고요한 대화가 불편해서 말로 채운다. 불안은 말을 부른다. 확신이 없으면 말이 길어진다. 자신의 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한 번 말하고 끝낸다. 하지만 확신이 없으면 같은 말을 다르게 반복한다. 그러니까 내 말은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해서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돌려 말한다. 상대방이 이해했는지 불안하기 때문이다. 내 말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복한다. 반복하면 말이 길어진다. 길어지면 오히려 더 헷갈린다. 악순환이다. 한때는 우리도 다 말이 많았다. 어릴 때를 떠올려보자. 아이들은 말이 많다. 쉬지 않고 말한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와 있었던 일, TV에서 본 것, 먹은 것, 본 것, 느낀 것, 모든 걸 말하고 싶어 한다. 부모님은 듣다가 지친다. 알았어 하면서 넘기기도 한다. 아이의 말은 정리되어 있지 않다. 핵심 없이 흘러간다. 하지만 그게 자연스럽다. 아이니까. 그런데 어른이 되면 달라져야 한다. 생각을 정리하는 법을 배운다. 핵심을 말하는 법을 익힌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는 법을 알게 된다. 그게 성장이다. 그게 성숙이다. 말이 줄어드는 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다. 정리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말이 정리되지 않는다. 여전히 산만하게 말한다. 여전히 핵심 없이 맴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어딘가 덜 성숙해 보인다. 나이와 상관없이 그렇다. 말에서 성숙함이 믿겨지지 않는 것이다. 반대로 어떤 젊은 사람은 말이 정돈되어 있다. 차분하게 핵심만 말한다. 그러면 나이보다 성숙해 보인다. 믿음이 간다. 신뢰가 생긴다. 말 한마디에서 그 사람의 깊이가 느껴진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말을 했다. 돌아보면 그 중에 불필요한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 하지 않아도 됐을 말, 굳이 안 해도 됐을 변명, 상대방이 듣고 싶지 않았을 설명, 나만 하고 싶었던 말, 그런 말들이 쌓여있다. 후회되는 말도 있다.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됐는데, 한마디만 덜 했으면 됐는데, 말이 많아서 일을 키운 적이 있다. 말이 많아서 관계가 어긋난 적이 있다. 말이 많아서 신뢰를 잃은 적이 있다. 돌아보면 그런 순간들이 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말을 아껴서 후회한 적은 별로 없다. 그때 왜 가만히 있었을까 하는 후회보다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 후회가 더 많다. 하지 않은 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 말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말을 아끼는 게 현명한 것이다. 말을 많이 하면 그만큼 후회할 확률도 높아진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나는 평소에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느낄까? 저 사람은 말이 정리되어 있다고 느낄까? 아니면 저 사람은 좀 말이 많다고 느낄까? 나는 내 말을 객관적으로 듣지 못한다. 녹음해서 들어보지 않는 한 내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 알기 어렵다. 주변 사람들은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는다. 너 말 좀 많아 라고 대놓고 말해주는 사람은 드물다. 대부분은 그냥 듣는다. 듣다가 지치면 적당히 끊는다. 아, 그렇구나 하면서 넘어간다. 속으로는 피곤함을 느끼면서도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는다. 그게 예의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른다. 내가 상대방을 피곤하게 했다는 걸. 가끔 힌트가 있긴 하다. 상대방의 눈빛이 흐려질 때, 고개를 끄덕이던 리듬이 달라질 때, 하던 대답이 건성이 될 때, 그게 신호다. 지금 당신 말이 좀 길다는 신호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잘 못 읽는다. 말하는데 집중하느라 듣는 사람의 반응을 못 본다. 그래서 계속 말한다. 상대방이 지쳐가는 줄도 모르고. 쇼펜하우어의 이 문장은 날카롭다. 말이 많은 건 표현력이 아니라 지능의 부족이다. 이 말은 불편하지만 부정하기 어렵다. 우리는 말이 많은 사람을 표현력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다. 말이 많으면 뭔가 부족해 보인다. 정리가 안 돼 보인다. 깊이가 없어 보인다. 그게 솔직한 인상이다. 물론 이 문장을 너무 극단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말이 많다고 해서 정말 지능이 낮은 건 아니다. 성격의 문제일 수도 있고 습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불안의 문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고 싶었던 핵심은 분명하다. 말의 양과 생각의 깊이는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반비례할 때가 많다는 것. 그것이 이 문장의 핵심이다. 말을 아끼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쉽게 입을 열지 않는다. 대화 중에 잠깐 생각한다. 그리고 말한다. 그 말에는 무게가 있다. 가볍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이 귀를 기울인다. 저 사람이 말하면 뭔가 있겠지 하는 기대가 생긴다. 말이 적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다. 희소하기 때문이다. 반면 말이 많은 사람의 말은 가볍다. 너무 많으니까 희소하지 않다. 언제든 들을 수 있으니까 굳이 집중하지 않는다. 또 뭔가 말하겠지 하는 느낌. 말이 많으면 말의 가치가 떨어진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과 같다. 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말을 아끼는 건 전략이 될 수 있다. 말을 아끼면 말의 가치가 올라간다. 내가 하는 말에 사람들이 더 집중하게 된다. 더 신뢰하게 된다. 더 기억하게 된다. 같은 내용을 말해도 말이 적은 사람이 하면 더 무게 있게 들린다. 말이 많은 사람이 하면 그냥 흘러간다. 이것이 말의 경제학이다. 예전에는 말이 많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한 적도 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들었다. 발표를 잘해야 인정받는다고 배웠다. 조용히 있으면 존재감이 없다고 느꼈다. 그래서 말을 하려고 했다. 뭐라도 말해야 할 것 같았다. 회의 시간에 한마디라도 해야 할 것 같았다.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았다. 그런데 살아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말을 많이 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말을 아끼는 사람이 신뢰를 얻었다.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이 인정받았다. 조용히 듣고 있다가 핵심을 짚는 사람이 존경받았다. 말의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했다. 돌아보면 그랬다.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말이 많지 않았다. 필요할 때 말했다. 필요한 만큼만 말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들었다. 관찰했다. 생각했다. 그게 진짜 능력이었다. 듣는다는 건 쉽지 않다. 말하는 건 쉽다. 내 생각을 내보내면 되니까. 하지만 듣는 건 어렵다.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여야 하니까. 내 생각을 잠시 멈추고 상대방에게 집중해야 하니까. 그게 쉽지 않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듣는 척만 한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다음에 내가 할 말을 생각한다. 진짜 듣는 게 아니다. 기다리는 것이다. 내 말 할 차례를. 진짜 듣는 사람은 다르다.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집중한다. 그래서 상대방이 편안해진다. 이 사람은 내 말을 정말 듣고 있구나 하는 느낌. 그게 신뢰를 만든다. 그게 관계를 깊게 만든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잘 듣는 게 더 어렵고 더 가치 있다. 말이 많은 사람은 듣지 못한다. 말하느라 바쁘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뭘 말하는지 잘 모른다. 대충 듣고 자기 말을 시작한다. 그래서 대화가 엇갈린다. 서로 자기 말만 하고 서로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런 대화는 공허하다. 시간만 지나고 남는 게 없다. 마음 한쪽에 이런 생각이 남는다.
나는 얼마나 듣고 있을까? 상대방의 말을 정말 듣고 있을까? 아니면 내 말 할 타이밍만 기다리고 있을까? 진짜 들으면서 대화하고 있을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하기 어렵다. 우리는 대부분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다. 누구나 자기가 중요하다. 자기 경험이 의미 있다고 느낀다. 그래서 말하고 싶다. 들려주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그 욕구 자체는 자연스럽다. 문제는 균형이다.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의 균형. 나를 표현하는 것과 상대를 이해하는 것의 균형. 그 균형이 깨지면 대화가 일방통행이 된다. 한쪽만 말하고 한쪽만 듣는다. 그건 대화가 아니다. 독백이다. 침묵에도 의미가 있다. 우리는 침묵을 불편해한다. 대화 중에 잠깐 정적이 흐르면 어색해한다. 뭔가 말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급하게 말을 꺼낸다. 별로 할 말이 없는데도 그 침묵이 싫어서. 하지만 침묵은 나쁜 게 아니다. 때로는 침묵이 필요하다.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감정을 가라앉히는 시간, 상대방의 말을 소화하는 시간. 그런 침묵은 의미가 있다. 대화의 일부다. 좋은 대화에는 적절한 침묵이 있다. 말과 말 사이에 여백. 그 여백이 있어야 말이 살아난다. 계속 말만 하면 숨이 막힌다. 잠깐 멈춤이 있어야 숨을 쉴 수 있다. 음악에 쉼표가 있듯이 대화에도 쉼표가 있어야 한다. 말이 많은 사람은 쉼표가 없다. 계속 말한다.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숨을 쉴 수 없다. 지치는 것이다.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말해왔을까? 돌아보면 여러 모습이 있었다. 어떤 때는 말이 많았고 어떤 때는 말이 적었다. 상황에 따라 달랐고 상대에 따라 달랐다. 편한 사람 앞에서는 말이 많아졌고 불편한 사람 앞에서는 말이 줄었다. 자신 있는 주제에서는 말이 길어졌고 모르는 주제에서는 조용해졌다. 그런데 그게 전부일까? 단순히 상황의 문제일까? 아니면 그 안에 어떤 패턴이 있을까? 내가 말이 많아지는 순간에는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불안할 때, 인정받고 싶을 때,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을 때, 그럴 때 말이 많아지지 않았을까? 이 질문은 쉽게 답하기 어렵다. 스스로를 들여다봐야 한다. 솔직해져야 한다. 그게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뎌야 뭔가 보인다. 쇼펜하우어의 이 문장은 거울 같다. 누군가를 가리키는 것 같지만 결국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말이 많은 건 표현력이 아니라 지능의 부족이다. 이 문장 앞에 서면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된다. 나는 어떤가? 나는 말이 많은가? 적은가? 나는 생각을 정리하고 말하는가? 말하면서 정리하는가? 그 질문에 정답은 없다. 누가 채점해 주지도 않는다. 다만 스스로 돌아볼 뿐이다. 지금까지의 나를, 지금까지의 내 말들을, 그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 이제 하나의 질문을 남긴다. 이 질문은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냥 품고 있으면 된다. 잠들기 전에 떠올려도 좋고 매일 아침에 생각해도 좋다. 급하게 답할 필요 없다. 천천히,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된다. 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을 아끼는 사람인가? 말이 많아지는 순간이 있다. 평소에는 그렇지 않다가도 어느 순간 말이 많아진다. 스스로도 느낀다. 오늘 내가 말을 많이 했네. 집에 돌아와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 왜 그랬을까?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 순간을 떠올려 보면 뭔가 이유가 있다. 단순히 할 말이 많아서가 아니다.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불안했을 수 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볼지 신경 쓰였을 수 있다. 인정받고 싶었을 수 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을 수 있다. 침묵이 두려웠을 수 있다. 가만히 있으면 무능해 보일 것 같았을 수 있다. 그런 감정들이 말을 부른다. 말의 양은 감정의 양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보통 말의 내용에만 집중한다. 무슨 말을 할까를 고민한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다른 데 있다. 왜 말을 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드물다. 말의 내용보다 말의 동기가 더 본질적일 때가 많다. 같은 말이라도 왜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진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하는 말이 있다.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주는 말. 이런 말은 목적이 분명하다. 필요하니까 한다. 필요한 만큼만 한다. 그래서 길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말이 있다. 나를 위한 말.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하는 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말. 인정받기 위한 말.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말. 침묵이 불편해서 채우는 말. 이런 말은 목적이 불분명하다. 그래서 끝이 없다. 계속 이어진다. 멈추기가 어렵다. 문제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스스로는 필요한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위한 말을 하고 있을 때가 많다. 그걸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말이 길어지는 것이다. 불안은 말을 부른다. 이건 거의 본능에 가깝다. 위험을 느끼면 몸이 반응하듯이 불안을 느끼면 입이 반응한다. 뭔가 말해야 할 것 같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말을 시작한다. 말을 하면 불안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다.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계속 말한다. 하지만 이건 착각이다. 말을 한다고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커질 때가 많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할 확률도 높아진다.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게 된다. 그러면 후회가 생긴다. 후회는 또 다른 불안을 부른다. 악순환이 시작된다. 불안할 때 말을 아끼는 건 어렵다. 본능에 거스리는 일이다. 하지만 그래서 더 의미가 있다. 불안한데도 말을 아끼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내공이 느껴진다.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인상. 그게 신뢰로 이어진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말을 부른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다. 그건 자연스러운 욕구다. 문제는 그 욕구가 말로 표출될 때다. 인정받고 싶으면 자꾸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된다. 내가 뭘 했는지, 내가 뭘 아는지,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상대방이 궁금해하지 않는데도 말한다. 들어봐, 나도 그런 적 있어. 사실 나는 말이야.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온다. 이걸 자랑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다. 본인은 자랑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대화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믿긴, 이 사람은 자기 얘기를 참 많이 하네. 그런 인상이 쌓이면 피하고 싶어진다. 역설적이다. 인정받고 싶어서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이 오히려 사람을 멀어지게 만든다. 정말 인정받는 사람은 말이 많지 않다. 자기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인정받는다. 행동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결과로 증명하기 때문이다. 말로 인정받으려는 건 다른 방법으로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일 수 있다. 그래서 더 말하게 되고, 그래서 더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침묵이 두려운 사람이 있다. 대화 중에 잠깐 정적이 흐르면 견디지 못한다. 어색하다. 불편하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급하게 말을 꺼낸다. 아무 말이라도 해서 그 침묵을 메운다.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 침묵을 깨는 게 목적이다. 왜 침묵이 두려울까?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침묵 속에서 평가받는 것 같은 느낌. 상대방이 나를 지루하다고 생각할 것 같은 두려움. 관계가 어색해지는 것 같은 불안. 혹은 그냥 고요함 자체가 낯선 것일 수도 있다. 어릴 때부터 시끄러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조용함이 불편하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침묵은 나쁜 게 아니다. 좋은 관계일수록 침묵이 편하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 가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런 관계에서는 침묵이 어색하지 않다. 오히려 자연스럽다. 편안하다.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건 관계에 대한 불안일 수 있다. 가만히 있으면 이 관계가 끊어질 것 같아. 그런 두려움. 그래서 말로 관계를 붙잡으려 한다. 말을 계속해야 연결이 유지되는 것 같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다. 말이 많다고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적절한 침묵이 관계를 깊게 만든다. 증명하고 싶은 마음도 말을 부른다.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을 때, 자신이 무능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을 때,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확인받고 싶을 때, 그럴 때 말이 많아진다. 설명이 길어진다. 변명이 늘어난다. 해명이 반복된다. 누군가 내 의견에 반대하면 말이 많아진다.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다시 설명하면,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다르게 말한다. 상대방이 수긍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상대방이 알았어 라고 해도 진짜 이해한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 또 말한다. 이건 방어 본능이다. 공격받는다고 느끼면 방어한다. 말로 방어한다. 더 많은 말로, 더 자세한 설명으로, 더 긴 논리로. 하지만 방어적인 말은 상대방을 지치게 만든다. 알았다니까 왜 자꾸 그래? 그런 반응이 나온다. 그러면 더 불안해진다. 더 말하게 된다. 또 악순환이다. 살아오면서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 돌아보면 선명하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말을 너무 많이 한 순간. 그때 왜 그랬는지 지금은 안다. 불안했기 때문이다.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이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때는 몰랐다. 그냥 필요한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렇지 않았다. 그런 순간에 말을 멈췄다면 어땠을까? 한마디만 덜 했다면 어땠을까? 그냥
조용히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더 나았을 것이다. 상황이 더 좋았을 것이다. 관계가 덜 어긋났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멈출 수 없었다. 멈추는 게 불가능했다. 감정이 말을 밀어냈기 때문이다. 그래서 후회가 남는다. 말에 대한 후회는 독특하다. 행동에 대한 후회와는 다르다. 말은 되돌릴 수 없다.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상대방의 귀에 들어간 말은 지울 수 없다. 그래서 말에 대한 후회는 오래간다. 몇 년이 지나도 문득 떠오른다.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생각이 밤에 잠들기 전에 찾아온다. 말이 많아지는 순간에는 패턴이 있다. 자기 자신을 관찰해 보면 보인다. 어떤 상황에서 말이 많아지는지, 어떤 사람 앞에서 말이 많아지는지, 어떤 감정일 때 말이 많아지는지 사람마다 다르다. 하지만 자기만의 패턴이 있다. 어떤 사람은 윗사람 앞에서 말이 많아진다.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능력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래서 더 설명하고, 더 보고하고, 더 이야기한다. 필요 이상으로. 어떤 사람은 낯선 사람 앞에서 말이 많아진다. 어색함을 견디지 못해서, 침묵이 불편해서, 그래서 쉬지 않고 말한다. 상대방이 지쳐가는 줄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갈등 상황에서 말이 많아진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오해를 풀기 위해, 자신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그래서 해명이 길어지고 설명이 반복되고 말이 끝나지 않는다. 자신의 패턴을 아는 건 중요하다. 알면 대비할 수 있다. 아,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말이 많아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인식하면 조금은 조절할 수 있다. 물론 쉽지는 않다. 하지만 모르는 것보다는 낫다. 젊은 직장인 중에 이런 경우가 있다. 회의 시간을 유독 말이 많은 사람. 의견을 묻지 않아도 먼저 말한다. 한번 말하기 시작하면 길다. 다른 사람의 발언에도 꼭 한마디를 덧붙인다. 본인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생각한다. 열정적으로 일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다르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이 많을까? 그런 평가를 받는다. 안타깝다. 본인은 모르기 때문이다. 열심히 하는 건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는 걸. 말의 양과 자신감은 반비례할 때가 많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말이 적다. 굳이 많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 확신이 있으니까. 자기 말에 힘이 있으니까. 한 번 말하면 끝이다. 반복하지 않는다. 부연하지 않는다. 그냥 말하고 기다린다. 상대방이 알아서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반면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말이 많다. 확신이 없으니까 반복한다. 상대방이 이해했는지 불안하니까 다시 설명한다. 내 말이 설득력이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다른 각도로 다시 말한다. 그래서 말이 길어진다. 듣는 사람은 이미 이해했는데 말하는 사람은 모른다. 계속 불안하다. 계속 말한다. 이건 역설적이다. 말을 많이 하면 자신 있어 보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대다. 말이 많으면 불안해 보인다. 확신이 없어 보인다. 뭔가 숨기는 게 있어 보인다. 그래서 신뢰가 떨어진다. 말을 아끼는 게 오히려 자신 있어 보인다. 적게 말하는 게 오히려 강해 보인다. 왜 말을 멈추지 못할까? 이 질문은 단순하지 않다. 여러 층위가 있다. 표면적으로는 습관의 문제다. 말을 많이 하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무의식적으로 말이 나온다. 의식하지 않으면 계속 말한다. 그 아래에는 감정의 문제가 있다. 불안, 두려움, 인정욕구, 증명욕구. 이런 감정들이 말을 밀어낸다. 감정이 해소되지 않으면 말도 멈추지 않는다. 말을 멈추려면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 그게 어렵다. 더 깊은 층위에는 자기 인식의 문제가 있다. 자신이 말을 많이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다. 알아야 바꿀 수 있다. 모르면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자기 인식이 중요하다. 자신의 말하는 패턴을 아는 것. 자신이 언제 말이 많아지는지 아는 것. 그게 첫 번째 단계다. 어떤 사람은 평생 말이 많다.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심해지기도 한다. 들어줄 사람이 줄어드니까. 외로우니까. 누군가 앞에 앉으면 쏟아낸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참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참지 않는다. 내 나이에 뭘 참아. 그런 생각이 말을 풀어놓는다. 그런 분들을 만나면 안타깝다. 말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멀어진다. 자녀들도 연락을 피한다. 친구들도 만남을 꺼린다. 외로워서 말이 많아지는데 말이 많아서 더 외로워진다. 이 악순환을 본인은 모른다. 왜 사람들이 멀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요즘 사람들은 정이 없어. 그렇게 생각한다. 자신의 말이 문제라는 걸 모른다. 반면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드는 사람도 있다. 젊었을 때는 말이 많았는데 살다 보니 깨달은 게 있다. 말이 많아봤자 소용없다는 것. 진짜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는 걸. 그래서 점점 말을 아끼게 된다. 필요한 말만 한다. 그런 분들에게는 무게가 느껴진다. 말 한마디에 깊이가 있다. 그게 세월의 힘이다. 말을 아끼는 건 선택이다. 타고난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물론 성격이 영향을 미치긴 한다. 외향적인 사람은 말이 많은 경향이 있고 내향적인 사람은 말이 적은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외향적이어도 말을 아끼는 사람이 있다. 내향적이어도 어떤 상황에서는 말이 많아지는 사람이 있다. 결국 선택의 문제다. 매 순간 선택한다. 이 말을 할까 말까, 더 말할까, 여기서 멈출까, 지금 끼어들까, 조금 더 들을까. 그 선택들이 쌓여서 패턴이 된다. 습관이 된다. 인상이 된다. 저 사람은 말이 많다. 혹은 저 사람은 말을 아낀다. 라는 인상이 만들어진다. 선택을 바꾸면 패턴이 바뀐다. 습관이 바뀐다. 인상이 바뀐다.